안녕하세요, 아빠 역사입니다. 예전에는 임신했을 때 임산부가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, 내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원 없이 먹을 수 있겠다,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요. 요즘에는 산모들의 식단 관리도 필수가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임신성 당뇨에 대한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임신성 당뇨는 임신했을 때 산모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당뇨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 현상을 말해요. 당뇨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앓는 경우도 있지만 출산하고 난 뒤에도 계속 당뇨를 앓게 되거나 아니면 출산 뒤에 잠깐 사라졌다가 나중에 중년이 되었을 때 당뇨가 다시 재발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. 요즘은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하는 나이도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. TV나 인터넷에서 당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질병이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왜 위험한 질병인지,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당뇨는 말 그대로 당이 우리의 소변, 뇌로 배출되는 것을 당뇨라고 부릅니다. 그럼 왜 당이 우리의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문제가 될까요? 원래 정상인의 소변에는 당이 검출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신장,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질 때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당은 다 몸으로 흡수가 되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우리 체내 혈액에 있는 당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그 당을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고 소변으로까지 배출이 되게 됩니다. 그럼 결국 소변에 당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혈액에도 그만큼 당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,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 혈액에 당이 높아지게 되면 끈적끈적해집니다. 그러면 말초로 혈액들이 다 돌면서 손끝까지, 발끝까지 혈액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점점 더 안 되고, 그래서 눈끝까지 혈액이 돌지 않아서 실명이 된다거나 손발 끝까지 혈액이 가지 않아서 손발이 썩게 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. 일반 사람들도 당뇨에 걸리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데, 산모가 당뇨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우리 태아의 혈액은 엄마의 혈액과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엄마의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서 태아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. 태아에게도 만약에 많은 당이 공급이 된다면 정상 태아가 발달될 때랑 뭔가 다른 이상 징후가 보이겠죠.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위험한 겁니다. 임신성 당뇨가 잘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비만이거나 노산이거나 가족 중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임신 전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임신성 당뇨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. 만약에 자신은 몰랐지만 혈당이 높아져 있는 사람이라면 산전검사 혈당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관리를 받기 시작하셨을 거예요.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당부화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검사 전 최소 3시간 정도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. 그렇게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검사 1시간 전에 검사용 시약을 먹게 됩니다. 이것은 포도당으로 된 시약인데, 문아, 그 맛이 그냥 달죠, 그거? 맛이 무슨 맛이냐면 텁텁한 오렌지 주스인데 감기약 같은 오렌지 주스. 맛이 좋진 않은데. 알겠습니다. 아, 인터뷰입니까? 몰라. 이거 쓸 수도 있어. 맛이 굉장히 달아요.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을 확 올려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정확히 시약을 먹은 지 1시간 뒤에, 이 1시간 동안은 물도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. 이 3시간 동안은 완전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4시 검사다 하면 1시부터는 완전 공복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. 물도 어떤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요. 그리고 3시에 정확히 포도당 시약을 먹고 4시에 가서 정확하게 체열하도록 합니다. 이 시간이 1시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농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정확한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필요해요. 시약을 마신 뒤 1시간 뒤에 정확하게 체열을 했을 때 포도당 수치가 140 이하로 나오면 이 사람은 임신성 당뇨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, 140 이상이 나오면 다시 재검사를 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당뇨로 여겨서 식단 관리가 들어가게 됩니다. 재검을 하게 되면 1차 검사보다 더 어려운 게 12시간 이상 공복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체열을 4번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힘드실 거예요.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해서 우리 1차 한 번만 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. 임신한 상태인 것도 산모에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, 임신성 당뇨 확진을 받게 되면 식단 관리가 엄격하게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인슐린도 꾸준히 맞고 또 혈당 체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임산부가 생각보다 마음껏 먹지 못하는 이유가 고칼로리 음식이나 당이 높은 음식으로 임신성 당뇨에 걸려버리면 너무나 번거롭고 괴롭게 되고, 또 우리 산모나 태아에게도
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산모에게는 임신 중독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산후출혈이 증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또한 혈당이 높으면 양수의 부피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자궁이 계속 자극이 되면서 조산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. 또 태아는 엄마에게서 지속적으로 높은 당을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 몸이 다른 신생아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. 그러면 출산 시에 나오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아이의 어깨가 탈골이 되거나 또는 4kg 이상의 거대아로 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임신성 당뇨에 걸린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황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. 황달은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산모에게서 높은 당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태아가 간이 형성될 때 또 간이 기능할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렇게 임신성 당뇨에 걸린 엄마에게서 태어난 태아는 태어난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만 나중에 아이가 청소년으로 자라갈 때 그때도 아이가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또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. 꼭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혹시나 식단 관리도 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신성 당뇨가 왔다면 그럴 때 식단 관리를 잘 받고 인슐린 주사 잘 맞고 혈당 체크 잘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를 건강하게 또 순산하실 수 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. 개인차가 있겠지만 임신 10달 동안 한 달에 2kg 내외로 몸무게가 증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요. 저희 아내가 4주 만에 3kg가 쪄서 갔을 때 산부인과 선생님이 굉장히 염려하시면서 밀가루, 빵, 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. 여러분도 식단 관리 잘 하셔서 꼭 건강한 아이 순산하시길 바랍니다. 아빠 약사였습니다.